팩,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박영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환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코트라 통상직 지원자인데요. 야, 이번 주는 공기업 특집입니다. 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코트라가 어떤 곳인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누굴 좋아하면 상사병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코트라병에 걸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네. 또 삼성병도 무슨 있고 LG병도 있고 현대병도 있지 근데 않을까요? 특히 우리가 네. 무역 쪽을 하거나 아니면 네. 해외 글로벌한 역량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친구들은 소위 말해서 코트라만 준비한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던 학생들도 2년간 뭐 코트라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만큼 그렇게 뭔가 글로벌한 역량을 갖추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무역 진흥 사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원조하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그렇죠. 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 국내 취업이 사실 어려워지면서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해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코트라일 텐데요. 네. 지원한 학생의 경우 좀 해외 취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저도 이제 3학년 2학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취업 관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평판이 좋거나 소문이나 복지, 연봉 이런 것을 찾게 되는데 그게 다 한국 지사를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 이런 쪽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선배님들에게 물어보면서 해외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트라는 사실 그야말로 해외 시장에 대한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기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학 영역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네. 듭니다. 혹시 특별한 네.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죠. 네.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기업에서는 대략적으로 사무행정이라고 할지라도 네. 한 750점 정도가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트라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토익 점수는 850점, 탭스 700점, 네.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160점, 모픽은 IH 정도 이렇게 약간 고득점의 언어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강점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2 외국어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가 이 코트라 통상직입니다. 네. 원서 접수 후 1차 필기시험 등 채용 과정이 여느 공기업과 달리 좀 복잡한 편인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죠? 네, 일단은 필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유명한 데가 코트라거든요. 네. 그래요? 일단 어느 정도의 자격 수준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채용 과정 서류에서는 통과가 될 수 있는데 필기 시험에 대한 준비를 또 따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경제에 대한 부분, 무역 통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해외 이슈,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그런 어려운 시험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걸 합격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NCS 지역 기초 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 따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 회화 테스트 면접 이런 것들도 또 제2 외국어를 하는 친구들은 또 제2 외국어 면접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큰 마음을 먹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공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질문 순서가 좀 바뀌기는 했지만 통상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일단 중소기업의 그 해외 진출을 돕고 또 무역에 대한 진흥을 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통상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언어가 잘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되고 제2외국어까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영역과 담당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2외국어까지 포함되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무역 영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수출입에 대한 어떤 자격증, 국제무역사 같은 자격증들도 좀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출입 관련된 교육 과정이라도 좀 찾아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업무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석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여행, 파워포인트 제작입니다. 전공은 무역학이고요. 학점은 3.73점 졸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자격증은 자동차 면허증 2종 보통,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네. 그리고 어학 점수는요. 토익이 870점이고요. 토익 스피킹이 레벨 6, 그리고 HSK 6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외 활동으로는 인천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8개월, 그리고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 2개월, 그리고 교환학생 5개월, 그리고 교내 국제학생회 1년 1개월간의 경력이 있습니다. 네. 또 경력으로는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개월간 경력이 있네요. 그렇군요. 사실 코트라 지원자답게 외국과 관련한 그런 대내외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코트라에서 직접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일단은 그 코트라에서는 인턴 채용을 많이 하고 실제로 코트라 관련돼서 일하시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군요. 네, 그래서 그랬던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코트라 지원할 때는 매우 유리한 어떤 조건을 갖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여행과 파워포인트가 취미이자 특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친구들 중에는 취미랑 특기 적을 때 고민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취미를 적어야 할지 아니면 정말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취미와 특기 좀 어떻게 중요한가요? 일단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취미와 특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또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좋아하는 것을 쓰는 것은 취미 생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역량을 얘기하는 게 특기거든요. 네. 취미 생활은 특히 우리가 너무 혼자 하는 취미들은 별로 좀 안 좋아하고 지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을 한다든지 뭐 집에서 미드를 시청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너무 혼자서 하는 어떤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약간 활동적이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취미, 더 하나 추가한다면 면접관이 취미를 보고 이런 취미가 어떤 취미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추가적인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취미면 좋을 것 같고요. 특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지원자도 뭐 파워포인트 제작, 뭐 여행 이런 것들 적었는데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업무할 때 필요한 요소가 있고 또 뭐 손이 빠르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특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보일 수 있는 특별한 기술 이런 것들 좀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트라 통상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 네. 성장 과정을 묻고 있는데요. 이 많은 취준생들이 또 성장 과정 작성을 어려워합니다. 네. 특히 서사식으로 쓸지 아니면 하나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쓸지 좀 고민을 하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일단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는 게 뭐 자기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한 경험들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뭔가 임팩트 있는 것들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렇지만 서사식으로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특정한 경험을 구체로 작성하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또는 어떤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던 경험이라든지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경험들을 작성하시는 게 성장 과정을 쓰실 때는 좀 좋은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다는 이제 그만 좀 지양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게 된 특별한 경험과 계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쓸지 한번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적극성. 네, 자신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혹시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적극성이네요, 그렇죠? 적극성. 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영업이나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글로벌적인 역량을 강조하는 친구들에게는 대부분 다 성장 과정의 키워드가 적극성이에요. 또는 적응력. 적극성과 적응력 두 가지가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이 친구도 똑같이 적응과 적극성에 대한 부분들이 서술하고 있어서 일단은 소제목만 봤을 때는 내용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들지 않는 소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적극성. 네. 대학교 3학년 때 중국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간 학교에서 교환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파견을 갔던 지역은 중국 충칭으로 중국 내에서 사투리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사투리를 쓰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을 할 때는 대화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현지 학교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와 다른 교환학생들은 언어교환 스터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곳곳에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중국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한류의 영향 덕분인지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알려왔고 한 명당 2~3명의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언어교환 스터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교환 스터디를 통해서 중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중국어 사투리 표현 등을 배울 수 있었고 교내의 편의시설이나 인근 마트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현지 친구들에 의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2명의 중국인 친구는 언어 스터디를 통해서 한국어에 흥미를 느꼈고 역으로 저희 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은 현재까지도 자주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인들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던 경험으로 해외 근무 시 발생하는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해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인 성격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 어떻게 봤나요? 솔직히 저는 네. 제가 현재 대학 3학년 입장으로 봐서 네. 조금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학생들도 언어교환 스터디라는 게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하고 싶어 하는데 정작 못하는 학생들이 대다수거든요. 두려워서. 용기가 안 나서. 네, 만나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놀랬고 읽기도 조금 편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구체적인 경험과 또 근무 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멘토님께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멘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네. 뭔가 좀 일관성이 없는 서술이 되고 있다라고 한 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소재를 적극성으로 선택한 것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약간 소재를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냐면 이때를 계기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터닝 포인트적인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보면 2명의 친구는 언어 스터디를 통해서 한국에 흥미를 느꼈고 역으로 저희 학교도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크게 뭐 적극성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터디를 했던 친구들은 현재까지 자주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되게 적극성을 표현하는 데서는 크게 넣어야 될 필요가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격가지에 대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어떤 본인의 성향만 잘 드러내면 되지 굳이 내가 인간관계가 좋다 이런 것까지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 과정의 내용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코트라에서 어떻게 발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네. 코트라에 맞춰서 내 성장 과정을 쓴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내용들은 성장 과정에서는 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트라 지원 동기, 네, 주인공은 어떤 지원 동기를 쓰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기업과 해외 시장을 잇는 가교. 오. 본인의 역량이 아닌 현재 코트라가 하고 있는 일을 적고 있는데요.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굳이 지원 동기에서 역량을 어필하는 건 좀 약간 어려운 소제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과 해외 시장에 있는 가교로서의 코트라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제목으로서 지원 동기에 대한 소제목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해외 시장을 잇는 가교. 휴학 기간 동안 코트라에서의 5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했던 경험이 코트라에 지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상 외교 경제 활용에서 근무하였는데 센터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진출을 돕고자 정부 기관에 방문 시 무역사절단을 모집하여 해외를 방문하고 상담회 등 개최, 통해 수출 판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후속 사업팀에서는 주로 사절단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유효한 성과가 있는지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후속 사업 업무 보조하며 무역사절단이나 상담회에 참가 기업을 모집하였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오고 지원했습니다. 인턴 활동을 통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자본과 정보적 제약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손목시계를 개발한 회사 등 국내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코트라에는 무역사절단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회 사업, 해외 시장 조사 사업 등 정보력이 약하고 초기 개척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의사소통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경험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시장을 분석하여 해외 시장과 국내 기업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코트라 인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원 학생 어떤 느낌 받았나요? 일단 처음에 있는 문단은 인턴 경험을 통해 뭐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적어주어서 지원 동기로 이어나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두 번째 문단부터 뭔가 맥락이나 구성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원하고자 하는 곳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좀 어떤 인상을 줄지 궁금한데 일단 멘토님 이거 전체적으로 어떠셨습니까? 네, 뭐 잘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맥락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어지럽게 서술이 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지원 동기를 쓸 때 어떻게든 코트라 인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코트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경험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더 명확한 비전을 지원 동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자기가 지원한 이유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 동기에서는 크게 뭐 잘못된 작성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기업들과 의사소통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경험으로 기업의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보다 나은 서비스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땡땡 시장 또는 예를 들면 뭐 중남미 시장, 뭐 제가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줬다면 훨씬 더 잘 작성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트라 통상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맞춤법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공공기관 자기소개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주 틀리는 맞춤법, 그중에서도 띄어쓰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이 쓴 내용 중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성과가 있는 띄고 지, 파악하고. 여기서 주인공은 지를 띄어쓰고 있는데요. 지는 띄어써야 하는 경우와 붙여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까요? 먼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지는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 등을 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어미로 쓰인 지는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가 돌아올지 알 수 없다 등의 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현지 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법의 감시망을 피하는 등 확산되어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이 문장에서 주인공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나친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법의 감시망을 피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불법적인 혹은 편법을 쓰는 느낌을 줍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 표현을 빼도 의미 전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 회사와의 합작 등 확산되어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은 달라집니다. 내가 쓴 문장, 혹시 잘못된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본인의 강점과 약점 및 생활 신조. 네. 본인의 장단점과 생활 신조를 묻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성장 과정을 묻는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뭘까요? 네. 일단 이것을 우리가 성격의 장단점으로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항목에 대해서. 네.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부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강점에 대한 부분과 또 보완해야 될 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에 성장 과정과는 좀 다른 항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뒤에 이제 생활 신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 뭔가 생활 신조 유형으로 썼으면은 굳이 여기에서 생활 신조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강약점만 쓰시던지 아니면 생활신조만 쓰시던지 해서 하나만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소제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데드라인 설정의 중요성. 의사소통 능력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쓰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의사소통 능력은 본인의 강점이고 데드라인 설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강약점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데드라인 설정의 중요성. 대학 재학 중 교환학생들을 지원하는 동아리에서 기획부장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할로윈 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행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학교 행정팀에 교환학생의 언어 수업 중 행사를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외국 할로윈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인 교환학생 친구들을 통하여 할로윈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만족도 또한 높았습니다. 코트라에서 근무할 경우 위원님들과 계약직 사원, 팀 외부적으로는 타팀과의 협업에서 의사소통이 빈번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른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팀원과 협력하여 최대의 결과를 창출해내겠습니다. 단점은 여유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할 때 마감 일자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촉박하게 과제를 마무리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세분화된 데드라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할 때 하루에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첫째 날은 자료 조사를 반드시 마치고 둘째 날은 발표 자료를 만드는 등 일자별로 각 소요 시간과 해야 할 일 등을 정해두었습니다. 그날 할 일을 반드시 그날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과제의 내용은 풍부해지고 남는 시간 동안 검토와 보완으로 향상된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행사 기획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원 학생이 보기에는 이 경험이 의사소통 능력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강점은 잘 어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라리 중간 부분에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른 의사소통 능력 이 부분을 네. 조금 앞부분으로 빼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주고 그 뒤에 자신의 경험을 좀 서술해 줬으면 두 갈씩을 좀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장단점과 더불어 생활 신조도 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 글자 수가 일단은 뭐 600자 정도 이렇게 길지 되거든요. 않아요. 네. 그렇죠.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좀 다 같이 잘 쓰려고 하면 욕심이 되고 넘쳐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그러니까 생활신조나 아니면은 강약점을 써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신조가 굳이 드러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코트라 통상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짧게 써봤습니다. 네, 여러 항목 중에 어떤 내용에 대해 쓴 건가요? 네, 제가 써본 항목은 세 번째 항목인데요. 네. 네. 본인의 강점과 약점, 생활 신조에 대해 썼습니다. 네. 네. 멘토님이 꼼꼼하게 가이드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의 강약점, 생활 신조 모두 작성하거나 한 가지만 작성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강약점 작성 시 단순히 성격의 장단점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 세 번째, 강약점은 업무적인 스킬 및 지식 부분에서 본인이 가진 장점 또는 보완할 부분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멘토님이 코트라 그 통상직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뭐 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지원 학생이 전공하거나 지원하는 분야가 아니라 뭐 오히려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정말 통상직이라는 직무를 네. 제대로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통상직 안에 있는 세부적인 5가지 유형 또한 멘토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거를 보면서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네, 배우자는 생각을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코멘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멘토님의 조언 잘 담아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화공생명공학과를 주전공으로 두고 경영학과를 부전공으로 배우며 다양하게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배워나갔습니다. 특히 수업을 들으며 경영 리스크 관리 과목에서 다양한 리스크 식별과 그 속성을 파악하는 부분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직면한 문제를 미리미리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익을 창출하는지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SPSS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며 경영 자료들을 보다 빨리 조사, 분석,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의 강점입니다. AUBD 과목의 팀 프로젝트에서 흥미와 능숙함을 토대로 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다른 팀들보다 완벽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 환율들에 대한 변동 그래프 및 계산하는 부분이나 신용 조사와 같은 부분들이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일 금융과 관련된 기사와 자료들을 찾아보고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관심만 있던 분야들에서 제가 찾은 강점들을 통해 회사의 경영에 있어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있나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질문하면 또 솔직하게 대답하잖아요. 네. 이 전공 수업과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멘토님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잘 가르쳐줘서 잘 쓴 건지 아니면 원래 좀 잘 쓰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방향성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고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리고 네. 통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해외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지식적인 부분이나 스킬적인 부분에서 통계 능력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역량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기 때문에 강점에 대한 부분은 잘 썼어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 몇 가지 좀 지적해 드린다면 흥미와 능숙함을 토대로 해서 한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다른 팀보다 완벽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통계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결과를 더 잘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매일 금융과 관련된 기사와 자료를 찾아보고 스크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어떤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으며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어떠한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보여주면 좋은데 그냥 자료 수집하고 스크랩하고 있어야 정도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보완에 대한 노력은 좀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항목의 경우에는 일단 중요한 것은 이건 자기 개발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작성했던 친구는 자, 내가 이렇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라고 썼는데 우리는 개선하고 있는 중, 즉 ing 형태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완벽하게 쓰면 그건 자기 강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자기 개발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잘 작성해주면 이 항목은 우리가 더 나은 구조로 잘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해외 영업이나 무역 등 그 글로벌 인재를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의 미래고요. 네,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나라의 해외 영역을 많이 확대시켜 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외 영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 무역에 대한 특히 통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니까 네. 만약 그쪽 전공이 아니시고 언어만 잘하신다면 수출입 관련된 교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짧게라도 무역 영어에 대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만의 어떤 준비와 노력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트라 통상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준, 진, 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한재현 학생과 재간둥이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최근 대기업 공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탈스펙이란 단어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존의 스펙을 중시하던 그 채용 방식을 버리고 열린 채용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탈스펙 열풍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채용 방식도 변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이색적인 채용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을 알아볼 텐데요. 대표님, 어떤 기업이죠?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 KT그룹입니다. 아. 예, 올 하반기 KT그룹에서 약 4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그 네. 네트워크 등 24개 분야에서 250여 명을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네. 이는 작년보다 작년 200명보다 25% 이상 늘어난 오. 규모라고 하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느껴지고요. 이 밖에도 뭐 BC카드라든지 KTH라든지 뭐 스카이라이프 등 11개 그룹사 35개 분야에서도 약 150여 명을 채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이색적인 채용 방식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는 KT그룹의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KT그룹 공채의 모든 것.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꿀 꿀 오디션. 아, 뭐 이게 뭐죠? 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도 그렇죠. 아니고 예. 네, 오디션을 오디션? 본다고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나서 오디션처럼 정말 이렇게 앞에서만 이렇게 뭐 뭘 하는 건가 진짜? 글쎄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어떤 건지 한번 영훈 학생이 네네.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취준생들에게 꿀 오디션으로 통하는 KT 네. 공채 전형이 생겼는데요. 네. 바로 KT 스타 저 오디션입니다. 근데 너무 이덕화 씨 같아요. 모이셔가지고 예, 예, 괜찮아요? 감기 때문에. 예. 네, 괜찮습니다. KT 스타 오디션은 지원자가 5분 동안 자기소개나 장기를 펼치는 오디션 형식의 면접 방식인데요. 네. 2013년부터 시작하였고요. KT 오디션은 정말 절대 평가를 통해서 일정 기준만 충족을 하면 발표자 모두가 공개 지원 시 서류 전형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형에 합격하기 때문에 피 튀기는 경쟁률이 있는 그런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꿀맛이라고 해서 꿀 오디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스펙을 안 보나? 이 예외사항이 없습니까? 네, 일단은 이 KT 스타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름이라든지 성별, 지원 지역, 기본 연락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기재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펙을 상대적으로 적게 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PR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원자의 열정이라든지 직무 역량적인 부분만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정말 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이 오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제로 오디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네, 지원자가 한 명만 들어가는 데 반해서 심사위원은 총 3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질의응답 형식의 일반적인 면접 방식이 아니라요. 5분 동안 자신이 준비해온 것을 PR을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서나 자기소개서에 미처 다 쓰지 못한 자신의 열정 그리고 끼를 PR에 듬뿍 담아서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특별한 전형인 만큼 뭐 출력물,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도 다 지참이 가능하고요. 네. 복장 역시 개성을 살릴 수 있다면 자유롭게 허용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스타 오디션을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키워드를 남발하기보다도 일관성 있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각인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뭐 어떤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나 핸드폰,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을 가지고 직접 와서 네. 이게 내가 직접 다 팔아본 그런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면접관들에게 좀 좋은 반응을 이제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지만 사실은 면접관들은 집중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보다는 본인에 대해서 딱 대표적인 이미지 한 개, 딱 그거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스토리 구성을 좀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안 시켜볼 수가 그래요. 없겠죠. 야. 실제 시간은 5분인데요. 네. 방송 시간 관계상 딱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여원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 한국직업방송의 취준진담 고정 패널 그리고 개그맨 김준영과 함께하는 보쌈 비시케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제주도청, 특허청, 환경부, 경기도청 등 다양한 1분 끝. 공공기관 행사뿐만 아니라 네. 기업 및 단체 행사에서도 MC로 활동하고 인정을 받고 예, 예. 있었던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면접관님 혹시 MC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철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마스터 오브 세레머니
그 시계 마스터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마스터 오브 커뮤니케이션. 크고 작은 행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KT에 들어간다면 내부서의 마스터 오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팀원들과 원활한 소통 그리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제 직무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T를 만나서 내 인생에 봄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야? 깜짝이야. 이거 다 치고 가세요. 네,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합격할 때 또 써야 돼서. 네. 네. 아주 좀 피날레까지 인상 깊은 PR 잘 들었고요. 야. 자, 이어서 재현 학생도 해볼까요? 마저 털어주시고요. 영훈 학생이 너무 화려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죠. 네. 좀 주워서 써요. 네, 여기 하나 이거 달고선 네, 저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의 영업부서에 지원한 한재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3학년 하면은 보통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힘들다. 네, 보통 수능 공부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힘들다라는 이미지가 먼저인데 저는 그 고3 시절 여름방학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국의 창업 대표로서, 한국 창업 대표로서 참전한 바 있습니다. 이만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창업이라든지 사업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북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친구들과 함께 설립을 해서 영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업에 대해서 가졌었던 역량 그리고 관심 그리고 이를 대학교에서도 경영학과라는 저의 전공 분야로 접목시켜서 더욱더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KT에서 영업부서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한재연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었어. 네, 우리 재현 학생까지 아주 네. 씩씩하고 딱 부러지는 말투로 1분 PR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데 두 학생이 일단 자신감 넘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부럽고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딱 차이점이 있다면 재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업 직무라는 특정 직무를 정하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그런 과거 경험과 역량이 영업 직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강조했고 영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런 기반 역량을 굉장히 다양한 이 성과를 바탕으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만약 직무까지 연결했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좋은 평 감사합니다. 유행이에요. 네. 유행이에요. 네, 이따 같이 치고 가요. 죄송합니다. 네, 모쪼록 우리 두 학생 정말 다 잘 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KT 이색 채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KT그룹 공채 모든 것. 두 번째 키워드. 달인. 왠지 감각이 좀 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이제 어린 나이에 네. 굉장히 그거를 진짜 전문 지식을 많이 습득했을 경우 네. 약간 그걸 좀 인정해주는 대학교 시험으로 봤을 때 그 특별 전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재현 학생이 설명 좀 사실 부탁드려요. 재환 MC가 말씀해주신 거랑 좀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그래요? 네, KT그룹은 공채에서 직무 적합성을 많이 보는 기업으로 유명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래서 직무의 달인을 뽑는 달인 채용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절차는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검사, 1차, 2차 면접 순으로 이루어지고요. 서류 전형에서는 정말 뭐 졸업 요건 정도를 맞추면 되는 최소한의 그런 기준만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인 채용은 오로지 이제 지원자들의 직무 역량만으로 지원자들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만큼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혹시나 그럼 두 학생은 그 달인 채용에 지원한다면은 이게 어떤 부분 좀 어필할 게 있나요? 좀 영훈 학생이시죠? 저는 뭐 다양한 분야에 좀 경험을 해본 적이 많은 그쵸, 것 같아요. 약간. 네, 뭐 저도 꽃장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졸업식 때 친구랑 꽃장사 달돌 떨면서 해본 적도 있고 또 외국 남아공에서 또 5개월 동안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봉사활동 끝나고 오는 길에 옷을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옷을 좀 팔고 왔어요. 외국인들이 상대로. 입던 거를요? 네, 그래서 좀 팔렸나요? 잘 좀 팔렸나요? 플리마켓 같은 제가 좀 트렌드를 좀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좀 다 팔고 와우. 그 돈으로 또 여행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채원 학생은요? 저는 반면에 이 정도로 특별한 경험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인 전형 같은 거에 제가 적합한지 잘 모르겠는데 전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학회 경험 같은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얼마나 차별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두 학생들 뭐 달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영훈 학생 눈빛만 보더라도 범상치 않은 게 느껴지거든요. 네, 일단 저 학생은 달인이라고 제가 인정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뭐 달인이 아니다, 맞다,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자기한테 유리한 이런 전형 과정을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본인들의 매력을 좀 어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직무 적합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험이 어떤 파트에 좀 연결이 될까요? 뭐 일단은 크게 이제 이공계와 인문성경계로 나뉘는데요. 인문성경계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우리 영훈 학생처럼 얼마든지 일상생활에 대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영업에 지원한다고 해서 판매를 많이 해봤다. 그럼 이게 과연 적합한 경험이냐고 봤을 때 도움이 되지만 이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의 대졸공채 지원자들이 입사해서 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영업도 있지만 그걸 관리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매출뿐만 아니라 손익에 대한 관점도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덕후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컴퓨터 앞에 가장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정도의 열정이 있고 뭐 코딩을 해본다든지 각종 대회에 입상을 해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좀 입증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취준생이면은 이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KT공채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과연 마지막 키워드 보실까요? 어렵지 않은. 8시간? 혹시 8시간 동안 뭐 면접을 본다 뭐 이런 걸까요? 9시간 동안 면접 지칠 것 볼 수 같기도 하고. 있나요? 하루에 8시간씩 면접 준비를 해야 붙는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수도. 영훈 학생 좋은 의견 없나요, 좀? 제가 조사한 건데요. 네,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시간 뭔지 궁금하셨을 건데요. 바로 네. 면접 시간 맞습니다. 맞대요. 네, 앞서 KT의 열린 채용 전형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 KT 대다수는 이런 열린 채용보다는 일반 채용 전형으로 뽑는 게 많겠죠. 근데 이 일반 전형에서는 인적성 다음에 실무 면접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면접이 길게는 8시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경영 전략이나 영업 마케팅 직무에서 진행되는 장시간 그룹 면접은 짧게는 4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마라톤 면접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대체 뭐를 하길래 8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 건가요? 네, 실무 면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이런 직무 면접,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통으로 진행하는 심층 인터뷰가 있습니다. 직무 면접엔 저희가 흔히 들어본 뭐 PT, 실기 테스트, 장기간 토론 면접, 그리고 뭐 그룹 면접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직무 면접을 통해서는 직무 이해도뿐만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필요 역량을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뭐 개인 또는 그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역량 또한 살펴보고요.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심층 인터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층 인터뷰에서는 지원자가 이제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를 보통 짧게는 40분, 길게는 1시간에 걸쳐서 본다고 합니다. 네. 일단 체력과의 싸움이네요. 이쯤 하면은 뭐 이 체력으로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달인 체력을 좀 노려보는 게 나을 정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스타 오디션 채용이 10에서 한 20% 정도고요. 네. 그다음 달인 채용이 거의 1에서 5%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열린 채용의 이런 경쟁률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세네요. 열린 채용의 경우 스펙이 부족하지만 직무 능력이 높은 지원자들이 이제 뭐 선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좀 적고 그에 반해서 일반 채용에서는 좀 더 많은 인원을 좀 폭넓게 이렇게 좀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 전형별로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일반 면접도 확실히 알아봐야겠네요. 2차 면접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2차 면접은 항상 대부분 이제 실무자들이 받기 때문에 이제 임원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겠죠.
아무래도 1차 면접에서 무려 8시간 동안에 이제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2차 임원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KT의 인재상, 예를 들어서 뭐 도전 소통, 고객 존중, 기본과 원칙 준수 등 이러한 인재상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KT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임원들이 타 그룹사 임원들에 대비해서 굉장히 집요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는 편이고 꼬리 물기식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타 회사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크게 답변을 했다가는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을 나누어서 강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T공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KT공채에 대해서 그동안 이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훈 학생부터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래와 춤에 자신 있는 지원자라면 KT 스타 오디션에서 선보여도 된다. 노래와 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직무와 관련돼야 되는 건가? 음주, 춤 가무 연습합시다. 좋다. 잘 노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뭐 춤과 노래를 통해서 강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거기가 무슨 뭐 슈퍼스타 K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래로 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재현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고스펙 지원자는 일반 전형이 더 유리하다. 네. 고스펙은 일반적인 그렇죠. 뭐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봐요. 고스펙 지원자는 일반 전형이 더 유리하다. 사실 고스펙이든 뭐 그보다도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 있는 친구들이 다 유리하다라고 일단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좀 더 나의 능력에 맞게 이제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훈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직무 역량을 중요시한다면 관련 전공이 아닌 사람은 불리하다. 비전공자는 불리하다. 사실 마음속으로 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나오셨군요.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전공자가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비전공자가 좀 불리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뭐 인문성형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공보다 더 중요한 건 관련 경험 쪽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현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달인 채용의 경우 학교와 학점을 기입하라고 되어 있던데 진짜로 학교와 학점을 보지 않는 것 맞나요? 보긴 보는데 평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지도 않나 봅니다. 네, 일단은 기재만 하는 것이군요. 기재는 되어 있는데 아마 예, 예. 평가자분들은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돼가지고 아마 그 나중에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기입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달인 채용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강조하시고 좀 더 준비하시는 게 당연히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KT 공채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공채 대비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는요. 출시 후 결함이 발견된 핸드폰, 회사의 대처 방안은인데요. 오늘은 찬반 토론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상황에 대한 토의입니다. 네. 지원자의 그 문제 해결 능력과 상황 대처 능력을 파악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이슈가 포함된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처음 토론을 해보는 거니까 우리 강민혁 대표님께서 짧게 팁을 하나 주시죠. 네. 일단은 정해진 정답이 없거든요. 찬성과 반대 같은 경우에 명확한 주장이 있지만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안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분은 생각이 다를 뿐이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번에 다 끝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서 이 시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날선 태도는 좀 지양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학생이 어떤 대처 방안을 들고 나왔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연 학생부터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삼성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전면적으로 이를 리콜을 하고 또 환불을 해주는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비록 삼성의 경우 리콜을 해준 이후에 다시 그 고객들에게 제공해준 핸드폰이 또다시 결함이 발생돼서 더욱더 사태가 악화되기는 하였지만 당시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자제품처럼 어떠한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밸류가 중요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그런 이미지의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면적으로 리콜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갤럭시 A10라든지 또 노트 관련된 라인 출시와 관련돼서도 최대한 이를 늦춰서 지금 현재 발생된 결함과 이 문제를 분리시키도록 그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리콜을 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함 있는 제품들, 이게 또 소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전량 회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수에 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두 학생들이 이야기한 의견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일단 두 학생은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대처 방안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를 먼저 좀 규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럼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논리로서 토의를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훈 학생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뭐 리콜과 관련해서 향후 신제품 출시라든지 또 환불을 해줬을 때 어떠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는지 이에 대해서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이윤보다는 신뢰, 그 고객들과의 진정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콜도 리콜이지만 또 가져온 고객들에게 좀 혜택들, 뭐 회사의 다른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라인, 뭐 다음 제품, 신제품이 나왔을 때 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또 아까 말했던 회수가 안 되는 제품들, 이걸 뭐 계속 뭐 탁상에 앉아가지고 위험하다 가져오세요 하는 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져온 사람들에게 뭐 좀 획기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한 방법은 행운권 같은 거를 준 이후에 굉장히 좀 큼지막한 혜택을 주는, 뭐 삼성도 있는 자동차도 있고 하니까 뭐 삼성의 자동차를 준다든지 큰 이런 추첨에 대한 행운 어떤 상품들을 건다면은 자발적으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회수를 하기 위해 뭐 홍보하는 비용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영훈 학생과 마찬가지로 워낙에 신뢰도라는 부분이 지금 삼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도 전면적으로 리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리콜하고 그 환수하는 과정에서 몇 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삼성이 이번 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의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신제품을 향후에도 또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뭐 삼성 자동차처럼 아예 다른 계열사의 제품까지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있어서 매출상의 타격도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윤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삼성이 10년, 20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100년, 200년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이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95년이었나요? 삼성에 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무선 전화기에서 11.8% 정도의 결함률을 보이면서 이 제품들을 좀 공개적인 장소에서 제품들을 불로 태운 화형식을 할 정도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삼성이 품질에 좀 더 맞추면서 품질 경영으로 도약을 했거든요. 이번 거를 계기로 뭐 그런 퍼포먼스까지만 아니더라도 좀 이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좀 신뢰를 보여주는 신뢰 경영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신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아까 영훈 씨가 뭐 제시하신 행운권 추첨 같은 거는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어느 날 선물로 받으면 좋겠지만 이게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어떤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고객들이 오히려 불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향후 신뢰도를 정말 제대로 구축하고자 한다면은 아예 뭐 노트 7 다음에 또 노트 8 이렇게 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 라인을 뭐 아예 전면 폐기를 하고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라인을 출시한다든지 뭐 그를 통해서 기술적인 결함을 완전히 제거를 했다. 뭐 이번에 리튬 배터리가 문제였다면 아예 새로운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고요. 얘기하셨던 다른 라인으로 빼는 게 어떤가 충분히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전에 또 삼성에서 옴니아라는 어떤 제품이 있었대요. 근데 이게 거의 최악의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갤럭시로 바꾸면서 이게 세계적인 반열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두 학생이 신뢰성 회복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해야겠다라는 대전제를 수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 학생은 그러면 단계적으로 회사가 어떠한 단계에 의해서 이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서 그걸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이 직면할 리콜 결함 사태 관련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상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입장에서의 이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들과의 신뢰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저희는 1차적으로 삼성이 리콜을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고 또 환수를 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의 신뢰가 장기적으로는 기업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유는 이에 있어서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향후 품질 경영과 신뢰 경영을 위해서는 이제 S8 라인을 출시함에 있어서 이 출시 시점을 늦추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고객들에게 어떻게 이런 혜택을 결함된 핸드폰을 사용했던 고객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는 비용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영훈 학생이 생각했을 때 추가적으로 방금 재현혁 학생이 얘기해준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 대안이 어떤 예상되는 리스크가 있다라든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보완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재현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큰 그림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들의 감정을 되돌리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모습 그리고 신뢰도를 진짜로 되찾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런 큰 그림에서도 오지만 디테일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저희는 반성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다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책들로요. 그런 모습이 좀 보완이 된다면 완벽한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민혁 대표님께서 이제 오늘 두 학생들 토론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작가님께서 난이도가 정말 높은 문제들만 이렇게 딱 쏙쏙 뽑아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수준에 맞는 주제를 또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리고 이제 토론이 아니라 토의식 방식이어서 굉장히 좀 낯설었을 텐데 그리고 단계적으로 본인의 주장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좀 더 믹스해서 좀 더 의견을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KT그룹 공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이색 채용 전형의 경우 정보가 적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저희 정보가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도 이색 채용 기업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단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